김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부 김호상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연출 같은데요? 네, 이게 처음에 이걸 하고 나면 네. 말이 잘 풀리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약간 봄 기운도 좀 돌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이 새 학기 또 시작하기도 했고. 예, 그렇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물론 이제 저학년들은 가고 조금 이제 고학년들은 2번 가는데 그 대신에 예전에는 수업을 보니까 이렇게 뭐 자기가 클릭해서 그냥 동영상을 보고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쌍방향으로 다 하더라고요. 저희 애도 그래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 동영상만 시청하면 되니까. 그렇죠. 플레이만 눌러놓으면 됐었는데. 아이가 한 10시쯤 늦으면 막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은 되는데. 꼼짝만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한 8시 한 40분 좀 넘기 시작하면은 탁 그 앞에 컴퓨터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많이 바뀐 거네요, 보니까. 그것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어른들이 대처하듯이 교육 현장도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좀 아쉬운 게 봄이 되면 항상 저는 이제 냄새로 계절을 구분하는 편인데 냄새? 특이하다 하지만 참 특이해요. 그 입학식 냄새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입학식 냄새요? 네. 입학식 때 그 모래바람 같은 원래 운동장에서 입학식 하잖아요. 네. 근데 봄에는 이렇게 약간 바람이 찬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냉수 온수 같이 틀어놓은 것처럼 약간. 근데 약간 먼지가 살짝 그쵸, 올라오면서 먼지 냄새 있는. 운동장 가 있으면서 느껴지는 맞아요. 냄새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냄새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 주말엔 그 냄새가 드디어 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맞게 해드려요. 먼지나게요. 그래서 입학식 냄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명명을 하면서 되게 그 냄새를 좋아하는데 지난 주말에 맡게 돼서 되게 좋았으면서도 동시에 입학식을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때는 또 아니잖아요. 네. 저희 때는 입학식 하면 이제 신발 주머니 사가지고 그만해야겠네요. 이제. 요즘 세대는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약간 온라인 이렇게 바뀌어가는 추세라서 네. 여러 가지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되다가도 또 보면 또 그건 또 그 세대 나름대로의 그렇죠. 그 받아들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니까 제가 너무 옛날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봄인 것 같습니다. 참. 이 봄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기억이 다 다른 것 다 같아요. 다르죠. 네, 네. 다 다르고 그 시기가 되면은 떠오르는 것들도 다 다르고 이미지도 좀 다르고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상한 나라 앨리스 얘기도 좀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3월을 맞으면 저는 그렇게 3월 토끼가 생각나요. 3월 토끼가 3월 토끼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보면 그게 뭐 보셨으니까 다 옛날에 조금씩 보셨던 기억들이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뭐 우리가 이제 짧은 동화로들 많이 보는데 이제 앨리스가 이렇게 그 굴 속으로 토끼 따라서 갔다가 굴 속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트럼프랑 싸우고 뭐 무슨 네. 고양이 나오고 뭐 이런 그 동화 얘기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영국 그 문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징과 비유가 가득한 그리고 그 쓴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대 수학 교수잖아요. 네. 그 찰스 도지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되게 다양한 다 숨어 있대요 그 안에. 그래서 영국에는 뭐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리고 뭐 미국에는 오즈의 마법사 뭐 이런 책들이 약간 소년 소설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너무 깊은 의미들이 있는 그런 책인데 그 3월 토끼는 그 티파티의 모자 장수랑 3월 토끼랑 그리고 산쥐랑 네. 이렇게 있고 앨리스가 거기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도통 알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셋이 나누다가 결국 앨리스가 다른 쪽으로 가서 트럼프 여왕을 만나는 얘기가 이어지는데 뭐 3월 토끼 얘기는 이제 3월이라는 그 말과 좀 끼워 맞춘 부분이 있는데 저는 봄이 되면 이쯤 되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춰보고 그래요. 참 시의성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날짜 딱딱 맞춰가지고 내가 청취자분들께 어떤 얘기를 전해드리면 좋을까 힘듭니다. 고민한 흔적이 다 드러나는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이게 그 오늘의 주제는 아닐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예. 제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는
올해 유독 이제 재조명되고 여러 곳에서 이제 특별전이 펼쳐지고 있는 영화 감독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리고 한 영화관에서는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봤으니까 올해 1년 내내 이 감독의 특별 상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감독이 누구냐 하면 이제 홍콩의 뉴웨이브 80년대 90년대를 이끌었던 왕가위 감독입니다. 왜 한숨을 쉬시죠? 아니요, 뭐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렇죠. 왕가위 감독 모르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영화는 캐치프레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90년대를 통조림으로 담은 영화다. 이런 식으로. 그만큼 그 세기말적 감성이나 그런 어떤 독특한 연출 방법. 뭐 왕가위 감독하면 이제 핸드헬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밝은 장면보다는 이렇게 네온 사인 이런 게 많고 어두운 도시의 장면 이런 데서 핸드핸들을 하기 때문에 빛이 번지잖아요. 굉장히 색감이 독특한 감각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봐도 사실은 그런 그 카메라 기법들이 왜냐하면 그 뒤로 그 기법들이 계속 전승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그걸 썼었죠. 뮤직비디오에서도 이렇게 들고 흔드는 그런 맞아요. 화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왕가위 감독이 그런 식의 기법을 처음 뭐 이제 크리스토퍼 도일이라는 그 촬영 감독과 같이 네. 짝을 맞춰서 그런 걸 했었는데 저는 이제 왕가위 감독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영화 포스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 포스터요? 어떤 거? 찻집이나 제가 이제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보면은 찻집이나 호프집 이런 데 보면 꼭 영화 포스터들이 그렇게 데코레이션이 돼 있었어요. 많이 돼 있죠. 요즘에 옛날식 복고풍으로 한 데를 요즘에도 좀 보면은 하나요? 네, 다 이렇게 뭐 포스터 같은 거 많이 붙여놓죠. 그때는 정말 뭐 그때 아주 단골적이라는 게 말은 안 되는 거지만 단골로 붙어 있는 것들이 뭐 애리조나 드림이라든지 클럽 싱글즈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 세 가지색 블루, 뭐 네. 레드, 화이트 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고 탁자에는 전화기가 있고 삐삐 받으려면은 그런 때의 감성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왕가위 감독이 그때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화 중경삼님 같은 경우가 이제 96년도 영화니까 그때 이제 정말 세기말적 감성, 영화 포스터적 감성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때가 약간 뭐 또 X 그 세대가 뭐 어쩌고 오렌지족이 어쩌고 뭐 이런 세대였는데 맞아요. 외국 문화를 이렇게 유입받고 네. 그 문화를 또 우리식으로 또 이제 뭐 그런 그 사실은 백만장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때고요. 그때 뭐 길보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문화와 굉장히 연관이 많아서 왕가위 감독하면 그런 그 시대의 어떤 공기나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홍콩 느와르 영화라고 하는 그 홍콩 느와르의 최정점을 찍은 감독인 그쵸. 것 같아요. 느와르에서. 처음에는 뭐 우리 영웅본색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총 쏘던 게 막 나오다가 왕가위 감독이 딱 등장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세련되게 영화가 바뀌었었거든요. 그렇죠. 홍콩 느와르 시대는 약간 그 전이겠지만 그 느와르 영화들은 사실은 그런 그 스토리텔링과 함께 그 홍콩 특유의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바바리 입고 쌍권총 쏘고 막 피 흘리면서 전화하고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런 미장센들이 있었는데 이제 왕가위 감독이 나오면서부터는 뮤직비디오 같이 영화가 바뀌었죠. 맞아요. 사실은 네. 뭐 총을 맞는 장면조차도 굉장히 그 세련되게 연출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좀 허세 아니냐 이거. 원래 약간 중국인들 허세가 있다는 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허세가 좀 금색 좋아하고 호랑이 좋아하고 이런 허세가 있는데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독들 중에서도 왕가위 감독의 영화를 좀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세가 있었더라고 치더라도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치더라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의 어떤 마음이나 감성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쳤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아 영화가 사실은 뭐 물론 예전에 뭐 일본의 뭐 오즈 야스지로 감독이나 뭐 무슨 그 시린의 사무라이 만든 네. 누구시죠? 그 아주 유명한 감독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쿠로카와 두명 다 큰일 났어요. 고유명사 큰일 났어요. 네. 우리 둘이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안 아키라. 되는데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나 뭐 맞나요? 뭐 그런 감독들이 이제 많은 영화를 소개했지만 실제로 뭔가 이렇게
팝적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즐기는 그런 매스미디어적인 영화로서 아시아 영화를 굉장히 크게 알린 감독이 또 왕가위 감독이고요. 아마 80년대, 90년대 세대 한 20, 30대까지 겪으신 분들 그쵸.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다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요? 혼자 집에 남겨져 있었던 한 일주일이 있었거든요. 나홀로 집에인가요? 네, 나 원래 집에였는데요. 예. 그때 혼자서 왠지 그 감성이 돋아가지고 아비정전, 화양연화 이런 것도 혼자서 찾아서 혼자서 보는데 그렇게 슬프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왜 혼자 그렇게 보기 좋은 감성이- 영화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같이 뭐 이렇게 떠들고 즐기는 게 아니고 본인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영화잖아요, 영화들이 네. 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또 겪었던 일들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오버랩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지금 봐도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잠깐씩 보고 왔는데 지금 봐도 뭐 전혀 촌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영화 제목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가슴이 찡찡하는 그런 추억이 막 그 새록새록 돋으실 것 같은데 1990년에 이제 아비정전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출연자를 봤더니 새삼스럽게 장국영 주연, 장만옥, 유덕화, 유가령, 장하구 뭐 다 사실 이름 알만한 홍콩 영화 아이콘들이 전부 나와 있고 네. 뭐 94년 중경삼님, 동사서독, 타락천사, 화양연화, 2046 그리고 동사서독 리덕스 뭐 이미 구축해서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쿠엔틴 타란티노나 뭐 마틴 스콜세지 같은 미국 감독 거장들도 이분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는 아타투어 소개하고 싶어하고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맞아요. 이런 뭐 그런 정도의 그러면은 지금 사람이에요. 얘기하신 예. 영화 가운데 어떤 걸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까요? 중경삼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 꿈도 야무지게도 준비하면서 왕가위 영화를 다 하려고 이 시간에 다 해보려고 꿈도 야무진 꿈을 꾸다가 원고를 쓰다 보니까 예. 말도 안 되더라고요. 중경삼님 얘기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필요하다면 2박 3일이 필요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고 네. 또 중경삼님의 따라오는 얘기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경삼님 얘기를 아마 하는 거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청취자 7702님께서요. 중경사님 천사를 다 보았습니다. 저는 X세대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밝혀주셨는데요. 자, 중경상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중경삼님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어요. 그리고 옴니버스 영화예요. 그래서 금성무하고 임청화가 1부 주연을 맡았고 양조위와 왕정문, 왕페이가 2부 주연을 맡았는데 여기서 이제 중경이라는 게 뭐 홍콩에 있는 그 춘킹 맨션에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홍콩 하면 항상 화면에 이제 자료 화면으로 많이 쓰이는 큰 이렇게 닭장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환풍기 돌아가고 뭐 이렇게 철제 침대가 있고 이렇게 쇠창살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어떤 주거 시설인데 사실은 홍콩을 상징하는 근데 이제 약간 좀 뭐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곳은 아니고 그런 홍콩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춘킹 맨션에서 따온 거라고 하고 이게 사실은 뭐 사랑 영화예요. 사랑 영화인데 이걸 사랑 영화로 볼 것이냐 인생 영화로 볼 것이냐 사랑과 인생이 섞인 영화로 볼 것이냐 영화를 보는 사람마다 정말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네.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정말 많이 주는 정말 근데 이제 그런 배경에 무엇이 있느냐 보면 이제 어쨌든 홍콩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게 97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홍콩은 이제 원래 중국 영토인데 사실 왕가위 감독도 그렇더라고요. 상하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 직업 때문에 홍콩으로 이주해서 홍콩에서 자라난 케이스인데 이게 문화가 서로 이렇게 믹스되는 것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 미국에서 태어난 인도인이라든지 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도 있죠. 뭐 이청래 작가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뭐 에이미탄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칸, 차이니스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 네. 뭐 인디안 아메리칸 뭐 이런 분들이 가지는 이런 그 문화의 어떤 그 섞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묘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왕가위 감독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실제로 홍콩이라는 그 배경 자체가 그리고 사실 96년, 95년 그러면 2000년을 얼마 앞둔 때잖아요. 저희는 그때 뭐라고 그랬죠? 무슨 Y2K 그래가지고 약간 그 세기말적인 2000년이 네, 되면 네. 다 모든 게 정지한다라든지 그런 루머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세기말적인 감성과 또 홍콩이 영국령이었다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홍콩인들의 어떤 느끼는 그런 정서적 불안감 있겠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영국과 홍콩, 중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차이, 문화의 차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묘하게 믹스돼서 이제 약간 사랑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지만 그리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그냥 사랑만의 얘기일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시 보면 아마 느낌이 그 젊은 시절에 봤을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을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재개봉이 많아지고 이제 4K로 다시 리마스터링해서 좀 좋은 화질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다시 계속 보면서 굉장히 그 인상 깊은 대사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금성무가 처음에 이것도 영화 제가 초반이니까 스포까지는 아닐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금성무라는 경찰이 나오는데 걔가 이제 24세에서 25세로 넘어가는 그 만우절의 이별 통보를 받아요. 원래 뜬금없이 받잖아요. 네, 그 4월 1일 날 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꺼져 이거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요. 네. 하나씩. 유통기한이 5월 1일이 자기 생일인데 4월 1일부터 계속해서 매일 그 헤어진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는데 4월 30일에 갔더니 이제 5월 1일 하루밖에 안 남은 통조림 팔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막 이제 다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남기는 말이 사랑이 통조림에 들어있다면 유효기간은 없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나는 만년으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남겨요. 그런데 쓰러지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그런 말에. 사실은 유통기한을 저도 이제 제 방에 사실은 한 장은 토이스토리, 한 장은 왕가위의 그 중령삼님 이 두 장이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제 젊은 시절에 걸려 있었는데 그 포스터에 써 있는 말도 이거였어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허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영화 속에 엉키는 그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에서 본다면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 전혀 느낌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네. 젊은 시절에 들으면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랬던 제가 것 곤란한 같아요. 질문 던졌나요? 아니, 저도 지금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중인데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었고요, 확실히. 그렇죠. 그때는 사랑이 그때는 확실히 유통기한이 그랬었고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리고 시절이니까요. 중령삼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 그렇게 절절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왕가위 감독의 묘한 매력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방황하는 청춘을 그리는 그런 게 항상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독특한 색감 그리고 스토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스토리하고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스토리 전개가 나오고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 불안감이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주는 불안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화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롱 테이크로 타르코프스키처럼 이렇게 길게 가는 건 아니고 굉장히 사실 영화가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MSG를 잔뜩 친 그런 그 막 빨갛 노란 파란 구슬 이런 사탕들 같은 영화일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안에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다시 한번 특별전을 개최하고 또 사람들이 보러 가고 또 가서 다시 한번 통조림 유통기한 또 보고 이런 근데 일들이. 왕가위 감독 영화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중령삼님이 제일 인상적이었고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아비정전인 것 같아요. 아비정전. 네, 아비정전은 잊을 수가 없었죠. 장국영 배우가 또 이렇게 좀 안타깝게 거짓말같이 만우절에 또 네. 사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영화 때문에 홍콩 간 사람도 많잖아요. 홍콩 가서 그 영화 장면들 한 번씩 여기서 그거 찍었었잖아. 맞아요.
그 저도 이제 홍콩 갔을 때 그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장국영 씨가 그렇게 돼서 그 앞에서 또 묵념도 한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홍콩 영화가 가져다줬던 그런 우리에게 가져다줬던 시간들 이런 거는 또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시절의 향기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한 시절의 추억을 돋게 만드는 그 맞아요. 추억과 함께 영화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참 보는 것도 좋은 괜찮을 것 같고요.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영화의 대표곡 거기에 나오는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그 영화를 대표하는 곡일 것 같아서 이 곡을 들으면서 마치면 좋겠는데 괜찮겠죠? 이게 약속되지 않은 것 같은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요. 오늘 한 번쯤 과거 기억도 한번 그 되새겨보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피디의 언박싱 KBS 라디오 디지털 오디오북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피디가 추천한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passed along the way.